제가 결혼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나 그리고 저보다 한참이나 늦게 시집 온 동서도 아이를 벌써 낳았는데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심신이 꽤나 건강한 여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생기겠지 하면서 기다렸는데 임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똥줄 타고 계셨고 동서 애들이 돌지나면서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 저도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와 함께 산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임신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더 기다려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남편을 데리고 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병원에서 불임 검사를 하고 왔는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는데 싫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존심 없이 그런 데 가서 검사 받으면 쪽팔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불임이 아니니까 계속 임신이 안 되는 것은 네 탓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는데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미쳤니? 나는 확실히 아니야. 너 다른 데 산부인과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해봐. 분명히 네가 문제야. 확실히 난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니? 검사를 받아봐야 알지. 아무튼 나는 아닌 것이 확실하니까 너 병원 얘기를 꺼냈다가 우리 엄마한테 불임이네 어쩌네 그런 소리 듣지는 말고. 나한테 그런 이상한 소리 집어치우고 조용히 살아. 조용히 살라고. 내가 죄 지었니? 그리고 너 어디서 뭘 듣고 네가 불임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거야? 그랬더니 왕짜증을 내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다 네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니 괜히 불임이다 뭐다 나 불임 검사했다가는 너만 쪽팔리니까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남편의 그 밑도 끝도 없는 조용히 있으라는 말에 슬슬 화딱지가 나서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왜 쪽팔림을 당하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 건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열불이 납니다. 난 분명 불임은 아니야. 사실은 내 아들이 있어. 아들? 당신한테는 미안한데 언젠가는 알 일이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곧 아시게 될 거고. 뜻밖의 남편의 폭탄 발언에 아연실색을 하고 말할 수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한테는 속상한 일이겠지만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어쩌다 술김에 몇 번 만나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덜컥 애가 생길 줄 알았겠어?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맨날 주말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더니 바람 핀 거였니? 그럼 어떡하냐. 내 아들이 거기 있는데 가봐야지. 애 엄마랑은 별로 정도 없어. 하지만 내 아들을 낳아준 여자잖아. 그래서 나도 무시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 애가 어느 정도 더 크면 애 엄마를 설득해서 우리 자식으로 키우자.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남편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죠. 야, 정신 차려. 내가 네 뒤치다꺼리나 하라고 있는 줄 아니? 그래도 남편은 뻔뻔하고 당당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대놓고 두 집 살림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곧 시어머니가 아시게 되었고 그 여자 집에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왕래를 하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아예 드러내놓고 떳떳하게 그 여자 집에 드나들었고 제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아이 문제로 전화질을 했고 남편이 옆방에 가서 통화를 하곤 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놓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완전히 본처인 저를 무시한다고 보면 되는 셈이었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을 당하나 싶었고 어디다 말하기도 쪽팔려서 말도 못하고요. 친정 부모님께 말하면 속만 태울 것 같아서 정말로 친한 친구와 아는 언니에게 말을 했었죠. 그때까지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여자 집에 들락거리면서도 제게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아들이 있다 하니까 기뻐하는 듯 했고 남편과 함께 그 여자 집에서 히히 낙낙거리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속이 뒤집어지곤 했습니다.
속이 상할 대로 상한 제가 드디어 남편과 살림을 차리고 있는 그 여자 집에 가서 한바탕 뒤집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름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서 많이 참고 자제를 했었죠. 그 여자는 저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날라리 같은 애였어요. 전혀 부끄러워하는 것도 없었고 오히려 제 앞에서 엄청 당당하더라고요. 이혼을 시킬 작정은 아니라면서 적당히 돈을 준다면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 주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하던 말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미쳤니? 내 남편과 천년만년 잘 붙잡고 살아.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그리고 저는 얼굴색 하나도 안 변하는 여자의 표정을 보고 그 집 아들을 안방에 넣고 나와서 살림살이를 다 보란 듯이 남편 골프채로 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네 남편이 이러니까 바람이나 피지. 남편한테 울고불고 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놀라서 LTE급으로 달려온 남편에게 제가 말했죠. 내가 너희들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가 보상 좀 해줘라. 돈 좀 쥐어주던지 알아서 해, 알아서. 그리고 바로 나와버렸는데 속은 후련하긴 했지만 답답하기는 여전했었죠. 시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손자를 보러 왔다가 그 난리통을 보고서 저희 집에 쫓아와서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불쌍하게라도 봐줬을 텐데 어디서 내 손자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려? 너 당장에 내 아들 집에서 나가. 알아들었어? 어머니, 제가 미쳤어요? 어머니나 아들과 저를 이혼시키려면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해주세요. 그냥 못 나가니까 그리 아세요. 어머니나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큰소리치고 나가라고 했다고 동네 방네 소문을 다 내시더니 결국에는 시누이까지 저한테 쫓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일이 이 정도로 된 건 다 언니가 불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가 언니가 아기를 잘 낳아줬어 봐요. 밖에서 자식을 낳았겠냐고요. 이제는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나가셔야죠. 감히 어디다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나 엄마나 아기도 못 낳는 진상 언니보다 오빠 핏줄을 더 소중히 하는 거 모르셨어요? 오빠도 언니한테 정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렇게 우리 오빠한테 붙어 있어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냥 짐 싸고 나가서 말겠네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 위자료도 뭐도 다 주고 이혼하겠다고 했으니까. 추접스럽게 더 받아 처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깨끗이 끝내요. 알았어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나 둘이 짝이라도 한 듯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보자마자 환장을 해서는 저에게 악랄하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 두고 보자라고 했었죠. 속으로 이를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도 전 남편 인스타와 톡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의 동태를 잘 살폈어요. 그 인간은 저와 이혼 후에 바로 혼인신고도 하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돌도 되기도 전에 또 둘째를 임신을 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카톡 푸사를 통해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가끔 보곤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여자의 아이는 귀엽고 이쁘긴 했지만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암튼 상황을 보니 전 남편과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려다가 둘째가 생기는 바람에 늦추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 전 시어머니의 푸사에 전 남편의 결혼 청첩장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혼한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전 남편이 그 정신 나간 여자랑 결혼식을 한다는데 그 상판떼기 구경 좀 하고 올게. 오늘을 끝으로 나는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거야. 재혼한 남편도 질긴 악연 끊자면서 제 아들을 안고 저와 함께 전 남편의 결혼식장에 찾아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안색이 달라지더니 전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오랜만이에요. 축하도 드릴 겸 볼 일 있어서 왔어요. 옆에 있던 전 남편도 저를 보더니 완전히 놀란 눈치인데 그런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안고 있는 제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는 재혼한 내 남편과 제가 낳은 제 아들이에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의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향해서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며 예의를 차렸는데 전 시어머니가 제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들 좋아하시네. 어디서 데려온 거야? 얼른 저리 가지 못해? 그래서 제가 코웃음 치며 말씀을 드렸죠. 이건 제가 드리는 결혼 축하 선물이에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혼자서 펼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새신랑인 아드님과 함께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럼 이만 갑니다. 라고 하고서 남편과 제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준 봉투를 받아들고는 저희가 가는 뒷모습을 쳐다보더라고요. 귀한 거라고 하니까 금방 열어봤는지 제가 주차장 쪽으로 한참을 가고 있었는데 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면서 한복 차림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 연세에도 눈은 밝아서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저를 잘 찾더라고요. 헥헥거리면서 그 봉투를 손에 쥐고 뛰쳐나오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다가와서 저를 붙잡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이야? 네, 그래요. 그런데 왜 이제서 말해준 거니? 뭐라고요? 제가 그때 의심스러워서 어머니 손자 유전자 검사를 했었는데 말해주고 싶어도 안타깝더라고요. 철석같이 아들을 자식으로 여기는데 거기다 대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야? 정말 내 손자가 아니란 말이냐? 어머니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며느리 말이 그렇게도 말 같지 않으세요? 제가 불임이면 제가 재혼하고 아들을 어떻게 낳았겠어요. 그저 며느리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난리를 치시니까 꼴 좋네요. 전 남편의 어머니는 내 남편의 품 안에 잠들어 있는 어린 내 아들을 보시더니 다리에 힘이 빠지는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 멀리서 시누이가 뛰어오며 한복을 입은 땅바닥에 주저앉은 전 남편의 어머니를 보고서 달려오면서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신부 멱살을 잡고 난리도 아니야. 결혼이고 뭐고 취소한다면서 다 뒤집어놨어. 넋이 빠져서 주저앉아있는 전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저는 씩 웃으며 유유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눈이 선하네요. 결혼식장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 장면이 선명히 떠오르네요. 그 뒤로 전 남편이 어찌 사는지 하나도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난척하더니 꼴 좋게 된 셈이네요.